71.4K 라인을 넘기지 못하면서부터 하락이 좀 심화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3.5% 그리고 또다시 3.5% 이틀 동안 비트코인이 약 7%가량 빠지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65.3K 라인과 여기 우리가 이전에 그어놨던 장기 하락 추세선이 있었죠. 이 장기 하락 추세선이 만나는 지점이 또 한 번 지지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5.3K 지지와 장기 하락 추세선의 지지 라인 이 두 개가 겹치는 부분에서 또 한 번 반등이 나와줬죠. 이 라인은 지지가 두 개가 겹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방어선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대신 여기가 이번에 뚫리게 된다면 저는 조금 한 번 더 시장에 충격이 와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뚫리게 되면 이전 크게 2월 5일에 빠졌던 이 장대 음봉의 종가 라인 있죠. 이 장대 양봉의 종가 라인에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터졌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한번 크게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장대 음봉의 종가 라인이 여기 이전의 꼬리들에서도 굉장히 강한 반등세가 나와줬던 자리죠. 그만큼 여기에 닿게 되면 매수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이 라인 62.9 라인이네요. 62.9에서 지지가 한 번 더 테스트가 될 거고 여기를 뚫린다면 이제 저는 58.3K 앞에 6자도 뚫리는 하락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는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제가 한번 이번 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 48.3K 이 라인까지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런 구간들 있죠. 62.9, 58.3 이런 라인들에서 반등이 나와서 그냥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와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 원호가 이곳에 샀고 다시 우상향 아니면 65.3을 깨지 않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의 상황은 다른 이슈들보다는 전쟁, 트럼프와 이란의 발언 하나하나에 너무 크게 휘둘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 또 이 둘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보는 제일 베스트는 사실 그냥 여기 65.3에서 깨지 않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그냥 횡보만 해주면서 도미넌스를 체크하는 거겠죠. 근데 65.3, 62.9, 58.3 여기를 깨는 움직임이 나와준다면 48.3까지는 그냥 하락을 열어만 두고 보는 거예요. 이런 라인들에서는 반등이 나와줄 수가 있겠지만 제가 48.3을 한번 말씀드렸던 이유를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캔들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거래량이 터진 캔들도 중요하게 보지만 굉장히 크게 이런 식의 장대 양봉이나 음봉으로 끝난 그리고 꼬리의 길이가 몸통보다 3배 이상 긴 장대 캔들은 그 꼬리도 굉장히 유의미하게 작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꼬리가 장대 캔들이 출현을 했는데 꼬리의 길이가 몸통보다 훨씬 길죠. 그래서 이런 라인들에서는 이런 꼬리도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를 작용합니다. 여기도 잘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이 48.3K 라인은 이 장대 양봉의 꼬리에 한번 선을 그어봤는데요.
여기에서도 잘 맞고 하락을 하고요. 여기서도 지지가 잘 나와주고 있죠. 그리고 먼 미래에 가서 아까는 21년도였지만 24년도 3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이 구간이 저항으로 작용을 했고 다시 한 번 더 여기를 뚫어주니까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여기가 원화로 첫 1억을 찍었을 시점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락이 나왔는데 여기서도 거래량이 쭉 터지면서 장대 음봉으로 한번 눌림이 크게 나오고 꼬리가 몸통보다 살짝 길죠. 근데 이 반등이 나와준 시점이 48.3K입니다. 그리고 이 위로는 58.3에서 48.3을 보면 여기에도 캔들이 오래 머물렀던 적이 없죠. 캔들이 오래 머물렀던 적이 없는 자리들, 이런 자리들은요, 이런 자리들은 매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렇다는 거는 이 구간들을 왔다 갔다 할 때는 이런 58.3에서 65.3 이 사이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 1년 동안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기에 65.3 이 라인이 굉장히 강한 지지로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보시면 65.3이 굉장히 강한 지지로서 작용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라인들에서 1년 이상 횡보하는 매수와 매도가 계속해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지지가 나와줄 수 있던 겁니다. 그러나 이런 구간들에서는 지금 텅 비어 있죠.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구간은 우리가 만약 여기 58.3이 아래로 뚫리게 된다면요, 여기에서 받아줄 수 있는 방어가 되는 매물대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58.3과 이 48.3 사이에 이 10K는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와줄 수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가 한번 뚫리면 48.3K는 그냥 크게 열어두고 봐야겠죠. 그런 식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의 이 65.3과 58.3에서 횡보해줬던 이 1년 동안 횡보했던 그 매물들이 지금 65.3을 지켜주고 있는 거고요. 58.3이 깨지게 된다면 48.3K까지도 쭉 하방을 크게 열어두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물들이 쌓여있던 과거의 흔적이 없기 때문에 이 라인들에서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 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올라갈 때 한 번에 슉 올라갔죠. 근데 여기서도 눌릴 때 한 번에 훅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58.3이 깨지면 약간 알트코인들은 패닉셀이 나와줄 수도 있는 그런 그림들이 나와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최대한 65.3을 지켜주는 움직임이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가 깨지면 두 개의 장기 지지선이 깨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테더 도미넌스를 한번 보면요, 8.21%까지 또 상승이 나와줬는데 여기서부터 시작된 하락 추세에 맞고 살짝 눌림이 나와준 상태예요. 그러나 캔들의 모양이 아래 꼬리가 계속해서 생겨주고 있죠. 그렇다는 건 테더 도미넌스로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는 거니까 코인 시장에서는 우리가 코인을 팔아서 테더화, 즉 현금화를 시키고 있다는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8.21% 라인에 저항대도 있지만 이 하락 추세의 저항을 뚫고
동시에 위로 올라서주는 움직임이 나와준다면요, 추가적인 코인들의 하락이 나와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유가를 또 확인을 해봐야겠죠. 지금은 주말이어서 멈춰 있지만 이걸 4시간 봉으로 확인을 해보면요, 유가는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상승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고, 이 라인에 닿을 때마다 아래 꼬리가 계속해서 생기고 있죠. 그렇다는 건 유가의 가격이 하방 지지가 계속해서 잘 나와줌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99배럴 100불 사이에서 계속 저항이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주말 동안에 코인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면 이 유가는 코인의 하락과는 크게는 상관은 없겠지만, 유가가 상승을 한다면 코인은 하락을 하겠죠. 근데 추가적으로 유가가 상승을 해서 이걸 막기 위해 금리를 인상시키려는 움직임이 지금 활발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위험자산 시장에는 조금은 악재로 작용을 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금리 인상은 시중의 유동성을 막는 그런 움직임이니까, 그런 정책이니까, 유가가 내일 또 추가적으로 이 100불 라인을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와준다면 다음 주 시작도 하락으로 조금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모든 사이클은 존재하지만 이런 하락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슬슬 비중을 조금 실어볼 만한 그런 자리들이 나와줄 수가 있겠죠. 현물은 한번 사면 되게 오래 가져가고 우리가 비중을 조금은 선물보다는 많이 추가로 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저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지루한 장이 만들어지고 있죠. 96K에서 이렇게 59K를 찍는 데까지 한 8일 정도가 걸렸어요. 그리고 이 라인들에서 횡보를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개미들이 위에서 물리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올라갈 걸 예상해서 사고 팔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이 개미들이 지쳐 떨어져 나갈 때 상승이 크게 나옵니다. 저는 항상 그거를 봐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나스닥도 중요하죠. 제가 옛날에 나스닥을 하다가 넘어와서 그런지 나스닥도 확인을 자주 합니다. 나스닥도 곧 이제 다음번 지지 라인에 곧 도착을 합니다. 약 1.5% 정도의 하락갭이 남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나스닥의 운명이 결정지어지겠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면 약 10% 정도의 가격대를 추가적으로 더 열어두고 봐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지지가 나와준다면 여기서 횡보하는 모습을 조금 더 보여줄 수가 있겠죠. 급락이 아닌 이상은 이렇게 하락 추세가 만들어지고 이 추세의 끝부분에 도달하기 전에 바로 움직임이 나와준다는 건 급락이 나와준다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모습은 이 추세와 비슷하게 닿고 움직임이 나와주고 싶어 합니다. 차트들은 보통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 1.5% 정도 남았는데 이 하락갭을 채우고 여기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조금은 우리가 숨 쉴 만한 틈을 주겠죠. 근데 여기에서 하락하고 곧바로 눌림이 나오면 저는 조금 빠르게 다시 말아 올리는 모습이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통은 이 옆에 횡보해서 채워야 하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들을 채우지 않고 눌려버리면 속도도 빠릅니다. 굉장히 빠르게 나와요. 여기서 하락도 큰 폭으로 눌렸다가 다시 말아올리는 모습도 큰 폭으로 뛰어 올라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죠. 사실 추세를 이탈하고 빠르게 눌리면 빠르게 말아올려요. 나스닥도 코로나 때 한번 크게 눌렸었죠. 20년 3월 여기가 별로 눌리지 않은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나스닥 지수가 약 30%의 하락이 나왔을 때입니다. 지수는 개별 종목과 좀 달라요. 지수가 30%가 빠진다는 거는 개별 종목은 60%, 70%, 80%가 빠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근데 여기서 팍 눌리고 제로 금리를 선언하고 곧바로 빠르게 다 말아 올렸죠. 근데 이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천천히 하락을 하면은 오르는 것도 횡보를 엄청나게 긴 시간 한 다음에 천천히 오릅니다. 근데 이렇게 급락은 급등을 해서 다시 제자리를 찾아와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지지를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급락을 하니까 급등해서 다시 말아 올렸죠. 여기에서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여기가 깨지면 10%의 급강 하락이 나와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나와버리면 여기서 굉장히 빠르게 말아 올립니다. 왜냐면 여기에 물린 사람들이 전부 손절을 하고 또 여기서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새로운 정책이 나와줄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과거의 데이터가 전부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 횡보하는 것보다 그냥 여기에서 추가로 급락 하락이 나오고 우리 선물로 물렸던 개미들이 다 탈출을 하고 새로운 신규 자금이 들어와서 빠르게 말아올리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해요. 비트코인으로 보면 우리가 아까 그어놨던 것처럼 65가 한 나스닥과 동시에 보려면 이 정도 되겠네요. 여기 62.9가 깨지면서 나스닥이 급락을 해버리면 분명 58.3 아래로 이렇게 빠르게 눌렸다가 갑자기 또 말아올리는 모습이 보여질 거예요. 이럴 때 현물을 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급각으로 빡 빠지고 58.3을 이탈할 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한 번에 훅 눌려요. 근데 우리가 훅 눌리는 거에 잡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라인들에서 미리미리 잡을 구간을 확인해 놓고 그냥 편안하게 가져가면 급각 하락이 나온 다음에 다시 급등으로 말아 올립니다. 맞아요. 공포에 사서 입을 벌려놔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추세가 깨질 때 이 장기 추세가 처음으로 깨졌죠. 여기서부터 시작된 장기 하락 추세가 처음으로 깨질 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크게 눌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말아 올려버렸죠. 다. 저는 그 라인이 58.3이라고 생각을 해요. 58.3이 크게 눌리고 꼬리로서 이렇게 팍 말아 올릴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 어쨌든 저는 이 세 개의 라인에서 현물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섭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락이 지금은 조금 더 빠르게 나와주는 게 저는 이 코인 시장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위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빠르게 손절을 하고 신규 자금이 들어오면서 이제 전쟁의 종결 사인이 나오고 4월 14일에 세금이 끝나고 15일부터 TGA 유동성 자금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리고 4월 말에는 60일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전쟁은 빠르게 끝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굉장히 급할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임무만 끝나면 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의 문제겠죠. 일단은 그런 종결 사인만 나오기만 해도 저는 코인 시장에는 엄청난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비트코인 중요 자리가 무너질 때요. 저도 자세하게는 안 봤는데 일단 최근에는 여기가 있었죠. 10월 10일에 바이낸스 하락 때는 이날은 사실 비트코인이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16% 정도 빠졌죠. 이때는 비트코인이 16%가 빠졌는데 알트코인은 평균적으로 80%가 빠졌습니다. 근데 이때는 조금 예외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시점이겠죠. 2월 5일 이때 메이저 코인들 한번 확인해 볼게요. 2월 5일에 15%, 솔라나 15%, 에이다 14.3%, 수이 18%, BNB 12%. 대략 한 15%에서 16%, 17% 이렇게 빠진 듯 하네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이런 현물을 잡을 때 우리가 가끔 선물로도 2배율 이런 식으로 잡습니다. 그때 왜 알트들을 저배율로 잡아야 하냐면요. 이렇게 15%, 20%씩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3배율도 위험해요. 조금만 더 빠져서 33%까지 한 3일에 걸쳐서 또 빠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빠지면은 추가적으로 비중을 태우지 않는 이상은 경리는 청산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저배율로 잡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2배율 이상은 잘 안 하려고 해요. 지금은 비트가 이렇게 상승 추세를 만들어주면서 옆으로 밀고 있는데요. 조금은 아슬아슬해 보이죠. 지금 전체적으로 도미넌스가 아까는 마이너스였는데 지금 조금씩 올라오려고 하네요. 지금 전체적으로 코인 시장에 수급이 조금 부족한 상태여가지고 다음 주에 또 뉴스 기사가 어떤 게 올라오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오늘은 이 정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비트코인은 여기까지 할게요.